중앙소방학교가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지리적으로 더 고립돼 있어요. 교수님 첫사랑 얘기해 그런 거 주세요. 말고. 그런 거 말고. 첫 번째 교수로서의 목표는 욕을 먹지 말자. 소다톡 조태꿀! 소방에 숨어있는 인물들과 가벼운 얘기도, 속 깊은 얘기도 나누는 시간, 소방수다토크 소다톡입니다. 네, 이번 소다톡은 지난호에 이어 중경기술 주식회사에서 제작 지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상시 땅속에 내장되어 있다가 불이 나면 꺼내 쓴다. 지하 소화 장치. 땅속에 매립해 동선 영향 없다. 사람이 많이 다녀도 좁은 장소에도 설치 가능. 고하중 설계 적용된 덮개로 깨짐 현상 방지. 가로 세로 회전 가능한 호스릴 드럼 브라켓으로 노약자나 여성도 손쉽게 소방호스 전개 가능. 자동 배수 밸브로 호스의 남은 물 자동 제거. 겨울철 동파 방지까지. 중경기술 주식회사의 지하 소화 장치. 소방관을 교육하는 소방관, 중앙소방학교 소속 교수요원이신 정결의 소방장, 김봉호 소방장, 강민재 소방이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훈련과 화재학과에서 근무 중인 소방장 정결애라고 합니다. 교육훈련과 구조학과에서 순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소방장 김봉호라고 합니다. 구급학과에서 구급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방이 강민재입니다. 세 분 다 교수요원으로 활동 중이신데요. 교수요원은 어떤 직무인지 좀 잘 모르시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요원은 신임 교육 소방관들과 재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화재 구조 구급 나눠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 다 어떻게 하다가 교수요원으로 활동을 하시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14년도에 전북 소방본부를 통해서 소방관으로 들어온 다음에 소방 생활을 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2017년도에 천안에 있는 중앙소방학교 파견 교수직을 맡았었습니다. 가르치는 재미를 그때 조금 많이 느꼈던 것 같고 해보고 싶은 것들을 펼쳐보고자 중앙소방학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부산에서 구급대원으로 먼저 12년 정도 활동을 하고 그다음 중구본에서 4년 정도 과학구조대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주변에서 너는 평소에도 말을 많이 하니 학교에서 너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던 와중에 부산소방학교에 구조교수로 파견 간 적이 있습니다. 적성이 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중앙소방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첫 배명이 충남이고요. 충남 동남소방서에서 3년 근무하고 아산소방서 1년, 충남 특수구조대 1년, 그리고 중앙구조본부에서 4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구조대원만 하다 보니까 구조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접합성을 좀 보다 보니까 화재 쪽에도 이제 관심이 생겨서 교수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중앙소방학교 교수 요원이면 전문 지식도 상당히 좀 있어야 되고 자격증도 갖추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자격증을 갖추셨고 또 교수 요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소방 내 자체 자격증인 인명구조사 2급, 화재 대응력 1급, 화학사고 대응력 1급, 연극조교사 2급 번외로 이제 중장비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불사키, 지게차, 그리고 소형선박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올라운더시네요. 장문면허입니다. 네. 아무래도 순환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테크니컬 다이버라는 그 자격증을 취득해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간호사로 들어왔는데 소방서 내에서 공부를 하면서 응급구조사 1급도 취득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옆에 붙어 있는 게 보면 구급 전문교육사라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재직자분들이 이제 교육을 하러 이제 중앙소방학교로 오잖아요. 꼭 1년에 몇 번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 더 배우고 싶어요 해서 저 좀 교육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진급을 하거나 그러면은 교육훈련 점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채우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이 관심이 있어서 조교육은 가보고 싶다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로 어떤 걸 교육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현재는 재직자 전문 교육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고요. 재직자 교육 중에는 실화재 훈련과 전술 훈련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요즘은 실화재 훈련의 필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어서 그쪽으로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조 같은 경우는 신속 동료 구조팀이라고 해가지고 RIT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중 교관반 전문 쪽으로 좀 많이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입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간부와 법무항공 쪽을 수업을 하고 소방위에서 소방역까지 지휘관 교육에서는 다수사상자 교육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구급 전문교육과정 1에서 3까지 담당을 하면서 이론적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학과 교수님들이나 대학교 교수님들이 하고 실기 과정 같은 거는
저희 구급학과 교수님들이 같이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게 수영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특수부대 유튜버 같은 거 보면 막 끌어안고 물도 막 억지로 먹이고 막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제 교육을 하세요? 갭 차이가 많이 커요. 지금 있는 과정에서는 중학교 때까지 선출이신 분도 있으셔가지고 실력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그런 고급 인원에 대해서 맞출 수가 없는 게 밑에 기초 인원들이 힘들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힙함부터 시작하는 그 과정을 한 4주 정도, 4주 안에서 오픈워터까지 잠수 연습도 하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강원도 양양에서 오픈워터 교육까지 다녀왔습니다. 지금 각각 다른 분야의 교수로 활동 중이신데요. 교육하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의학 지식은 계속 발전을 하는데 과거에 배운 걸로 끝내버리려고 하는 대원들이 많습니다. 학업을 꾸준히 하고 노력하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때도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과정 안에서 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처치도 중요하지만 설명들도 꼭 빠뜨리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내 안전을 책임져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저는 계속 교육을 하거든요. 첫째도 둘째도 본인의 안전을 먼저 챙기고 나서 그 후에 구조 활동을 해라. 그렇게 저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표준 작전 절차라고 SOP 같은 여러 가지 법령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교육 개설을 하고 설계를 하는데, 설계된 전술이나 행동 절차를 100% 적용시키진 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은 수시로 막 바뀌기 때문에 장점이 있으면은 적용을 시키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불필요하다 싶으면은 과감히 사용 안 해도 되는 양면성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거나 보람을 느끼셨던 일 같은 게 있으신지. 현장에서 20년 동안 계셨던 분들이 시라지 훈련장 가서 초심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좀 화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신규 직원들을 교육시킬 때 거창한 게 아니라 그 전에는 원래 일반인인 상태였던 거잖아요. 로프매드법 성공했다고 좋아하고 그 하나씩 그 이겨냈다라는 그런 표정들을 볼 때마다 보람을 좀 거기서 많이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신입 소방사 가정 수업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배움을 가질 때 작은 것에도 그 행복감을 느끼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들의 에너지가 나오는 걸 보면 그 에너지가 우리한테도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게 저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다 이야기해 보면 신입반 갔다 오면 에너지를 받아온다. 저도 항상 그 에너지를 받을 때마다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길을 빨아오시는군요. 저희가 빨리. 여러 명의 교육생들을 배출하셨을 텐데 특별했다거나 기억에 남는 교육생이 있으신지. 기억에 남는 교육생은 간부부생 29기 김재경 교육생인데요. 현재는 교육을 받고 이제 임용된 상태인데, 교육할 당시에 그 허리 디스크 부상이 있었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훈련에 끝까지 참가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감명이 깊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RIT 교육에 들어오셨던 소방령 한 분이 기억에 남는데요. RIT 교육은 젊은 분들도 버거워하는 힘든 훈련인데도 불구하고 특구 대장이라는 그 직책을 내려놓고 젊은 친구들이랑 야간부터 아침까지 해가지고 지지 않겠다, 빠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정신을 보여주면서 교육하셨던 게 제가 좀 나태해졌던 부분도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존경하는 선배 그런 마음을 한 번 더 갖게 됐습니다. 기억에 남는 학생이 지금은 울산소방본부에서 구급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조금 까불까불거리게도 보일 수 있는데 보통 신입소방사반에 가서 저희가 풀어주지 않으면 좀 경직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경우에 혼자 까불까불거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질서를 유지하는 선 안에서 교육생들의 긴장감을 풀어줄 수 있는 정도의 그 까불까불함을 주면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거든요. 그 친구가 그러한 역할을 아주 잘해줬던 것 같습니다. 너무 긴장하면은 사실 이게 몸으로 하는 훈련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그 긴장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나만의 노하우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라고. 그럼 너희가 궁금해한 거 모든 걸 답변해 주겠다고. 교수님 첫사랑 그런 거 얘기해주세요. 말고. 그런 거예요. 항상 할 때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 말고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해라. 주특기가 뭐 구조면 구조, 구급이면 구급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면 다 말해주겠다 하면 본인들도 궁금한 게 많거든요. 궁금한 걸 서로 질문을 하다 보면 좀 긴장감이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바로 중견기술의 지하소화 장치야. 잘 봐. 20톤의 하중에도 끄떡없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이 덮개를 열면 최대 50m까지 끌 수 있는 호스릴이 나오지. 직방사 권창으로 불을 쉽게 끌 수 있다고. 소방관분들의 어떻게 보면 스승이시잖아요. 중앙소방학교 내에서만큼은 혹시 5월 15일 뭐 스승의 날 때 뭐 감사하다고 뭐 전화 한 통이 온다든지 명절에 뭐 선물을 보낸다 주든지. 선물까지는 뭐 저희가 이제 받은 것도 없고 이제 바라지도 않지만은 와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임자 때 내가 교육을 했었는데 나중에 같이 교수 요원이 돼서 보신 케이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 케이스가 이제 반대인 게 지금 저희 구조학과장님이 제 스승님이세요. 네. 엄청 뿌듯해 하실 것 같은데. 네, 많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여기가 제 스승입니다. 오. 항공구조훈련 전문 과정이 있거든요. 거기서 여기 스승이고 제가 교육생이고 2주 동안 엄청 굴렀습니다. 그 교육 자체가 육체적으로 좀 힘든 훈련이거든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교수요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큰 애로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는 소방학교가 천안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공주 사곡면 계실리에 있는데 지리적으로 산속으로 들어오면서 전국적으로도 지원하는 교수 요원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가 인력이 부족한 건 아닌데 교육생이 많을 때는 교수 요원이 조금 더 필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화재학과도 마찬가지로 인력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실화제를 운영하는데 적정한 인원이 편성돼도 그 이상이 있으면 교대로 이제 실화제를 운영할 수도 있고 교수 요원들의 건강을 좀 챙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유해인자에 노출됐다는 부분 때문에 화재학과 교수를 잘 지원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과정은 1년 내내 있는데 지금 구조학과 교수 요원은 4명밖에 없어가지고 순환 훈련을 할 때 교수 요원 1명이 가장 안전하게 데리고 갈 수 있는 인원이 약 3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의 A일 뿐이지 모든 과정이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부족해서 저희가 외래 강사를 또 많이 부르게 되고 또 외래 강사를 또 많이 부르자니 예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눈치도 보이는 부분이 있고. 세 분의 교수님들께서는 뭐 재직 소방공무원분들을 또 교육하시고 간부 후보생분들을 또 교육하시고 신임 소방공무원분들을 또 교육하셨잖아요. 그분들이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현장에 나가셨으면 하는지. 신임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본인의 안전 먼저 챙겨서 나가셨으면 하고 재직자분들은 본인이 학교에서 새로운 거를 접하셨다면 현장에서 이제 후배들을 잘 이끌어서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재직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착화되지 마시라. 지금 트렌드가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게 되다 보면 그게 도태된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임자 분들한테는 조바심을 갖지 마시라. 연륜이 쌓이다 보면은 언젠가 나도 베테랑 소리를 듣는 위치에 가기 때문에 지금 조바심 가져가지고 되는 것도 망치지 말고 또 힘들어하지 말고. 건강 중에서도 정신적 건강에 대해서 본인들을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급 대원뿐만 아니라 모든 소방관들이 야간 출동을 하다 보면 일단 수면 부족이 오면서 모든 정신적인 다른 질병들도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인들이 건강한 소방관이니까 정신적 건강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을 꺼려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소방학교가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지리적으로 더 고립돼 있습니다. 조태꿀! 보통 이게 지방소방학교보다 중앙소방학교장의 계급이 조금 더 높거든요. 결국은 조금 상급 부서라는 말하고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중앙소방학교에서 보통 교과 과정을 만들거나 할 때 중앙으로서 해야 되는 교과 과목들이 있고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교과 과목들을 조금 내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이 어떤 방향으로 좀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지금까지의 소방의 교육훈련은 기존의 데이터 값들을 좀 정리하고 이제 체계화하는 그런 단계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쉽게 얘기해서 업데이트를 좀 잘해야 된다. 화재 쪽 분야에서는 차량 화재에서 전기차 화재, 목조 구조에서 내화 구조로 이렇게 변하는 단계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변하는 모든 것들에 이제 화재를 접목시키기는 어렵지만 업데이트를 좀 해놔야 미래의 화재에 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에 소방서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때는 신입 소방사 과정 안에서 이론적 수업만 하고 실전적 교육을 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실화제 교육도 있고 구조도 실전과 같이 교육을 하고 있고 구급도 전문 교육이라고 해서 다양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수업이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조금 더 실전에 맞춰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발전해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관으로서, 교수 요원으로서 앞으로 포부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한 번씩 공무원 문예대전에 참가를 하거든요. 보통 동화 부분으로 제가 참가를 합니다. 어떤 지식이나 이러한 것을 전달하고 국민들에게 계몽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동화라는 부분이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교훈적 내용을 전달하기에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구국과 관련된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좀 글로도 남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꼭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희가 단독 인터뷰를 하러 그때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상 받으면 네.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실화제 교육 훈련에 대한 체계적이고 좋은 방향이 있다면 더 개발하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실제 소방관들이 현장 활동하면서 안전을 위해서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중앙소방학교에 있다 보면 전국에서 다 교육을 들어오지 않습니까? 좀만 잘못해도 이제 전국적으로 욕을 먹는 건데 첫 번째 교수로서의 목표는 욕을 먹지 말자. 그만큼 발전해서 남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는 교수 요원이 되자고. 소방관으로서의 포부는 제 깜냥이 이끄는 선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고참이 됐을 때 후배들을 잘 밀어줄 수 있는 인간적인 소방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관들의 스승이신 정결의 김봉호, 강민재 소방관과 함께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어디든 최선을 다하는 그대가 바로 우리의 영웅입니다. 소다 톡!